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도 2회차 필기 시험의 직업 상담학 1과목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심리 상담과 비교하여 진로 상담 과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는 대부분이 답이 4번이 많습니다. 실제 진로 상담에서는 남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많습니다. 실제 진로 상담에서는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 뭐 이런 자아 갈등과 내면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또 직업 세계에 진입할 때의 어려움들, 또 자신감 부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많죠. 직장을 잡으려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뭐 취미도 알아야 되고 적성도 알아야 되고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경우가 많지 않다. 많다. 이건 뭐 인문학 상식이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생애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또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사실은요, 틀려도 걱정이 없어요. 왜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는 것만 맞추면 되거든요. 생애진로 사정 어디 나와요? 아들러 개인주의의 바탕으로 한 생애진로 사정 LCA라고 하죠. 그래서 뭐 라이프 커리어 어세스먼트에서 LCA가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영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진로 조사, 진로 사장을 하고요. 또 전형적인 하루를 하고요. 또 강점과 장애를 통해서 요약을 한다. 이게 구조화됐죠. 구조, 네 가지 구조. 정답 체크하면요. 상담자와 대담자의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비구조하다, 웃기지 마라. 구조다. 어떻게 구조해요?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으로 네 가지 구조화되어 있다. 비구조 아니다.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볼 거 없습니다. 3번 갑니다.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 상태에 따라서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내담자 처음 나온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그냥 벌써 두 문제 틀리고 들어가도요. 두 개 틀리면 어때요? 18개 맞으면 되지. 분류할 때 의사결정자 이건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종속적 결정형은 아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또 나올 때는 똑같이 나옵니다. 종속적 결정형은 아니다. 하나 외우시고요. 확정형, 수행적, 회피적 이걸 외우지 말고요. 종속적 결정형은 아니다. 앞면으로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4번 갑니다. 실업 충격이에요. 충격을 받았는데 진로 개발을 충격받은 사람한테 진로 개발 프로그램 들어가면 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충격받고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 프로그램, 증진 프로그램, 이런 뭔가를 완화시켜 줘야죠. 그래서 진로 개발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거 딱 봐도 아니겠죠? 5번 갑니다.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데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질문으로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당신은 목표하는 직업에서 의사결정은 어디서 누가 내리나요? 보통 폐쇄형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폐쇄형 기냐 아니냐 이런 질문은 보통 적절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폐쇄형 질문도 있지만 뭐예요? 어디서 누가 이중 질문이에요. 이걸 이제 폭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중 질문도 안 되고요. 폐쇄형 질문도 적절하지 않다. 뭐 딱 봐도 아니겠죠. 6번 갑니다. 내담자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 내담자 세계를 자신의 세계처럼 경험. 이거 뭐예요? 공감 능력이죠. 공감이다. 감정이입 공감. 7번 갑니다. 다음 면담에서 인지적 명확성. 인지적 명확성 뭐예요? 인지적 대가리가 명확성.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부족한 내담자의 개입 방법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난 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 이거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 분야에 일하는 여성들이 이혼한대요. 선생님은 사업을 하면서 이혼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 자체가 대가리가 이상하죠. 직장 여성들의 이혼율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통계를 알아보자. 통계는 뭐예요? 논리적이죠. 그래서 논리 나오면 통계다. 찌찌뽕 끝. 통계 나오면 논리. 정답 4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7번, 8번 합니다. 이거 또 나왔네요. 1회차에서 뭐 존경하는 존백 과자체절. 이게 존백 과자체절이에요. 그래서 과거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 그리고 금전 사용 계획 이런 거 뭐 하려고 그래요? 같이 알아보려고 그래요. 내 남자의 가치. 그래서 1회차에 나왔던 거 또 나왔죠. 그래서 가치다. 9번 갑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틀린 것은 특성 요인, 분종진, 예상추, 파슨스, 자기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매칙 다 파슨스, 윌리엄슨 특성 요인 학자입니다.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하고요. 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하는 거죠. 틀린 것은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며 전문적 어휘 사용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전문적 어휘 사용하지 말고 뭐예요? 간단한 어휘, 알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고요.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적 큰 범위로 확대한다. 특성 요인은 내담자가 누구예요? 교사와 학생, 진로 상담의 뿌리가 있죠. 학교 현장, 내담자가 누구예요? 학생이죠.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은 범위로 알아야죠. 너무 큰 범위로 확대하면 헷갈려요. 공부하기도 좀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큰 범위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적은 범위로 확대한다. 큰 범위 X표, 적은 범위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0번 갑니다. 상담 과정의 본질과 제한 조건, 상담 과정의 본질, 제한 조건, 목적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하는 구조화다. 구조화. 집 지을 때 기초 공사하는 거. 상담의 본질을 알려주고 제한 조건을 알아주고 이런 걸 구조화 집 짓기 기초 작업 있죠. 기초 작업이에요. 기초 작업. 기초 작업을 구조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 구조화다. 아주 쉽습니다. 11번 갑니다. 직업 선택을 나면 요스트 나왔네요. 요스트 나오면 요스트 요크루트가 먹고 싶네요. 요스트 나오면요. 요스트인지 요크루트 또 뭐 떠먹는 거 있죠. 그 뭐라 하죠? 또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다 4번이에요. 4번. 요스트 요동친다. 요스트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것은 요동친다. 동기. 직업 상담사. 여기서 잠깐 직업 상담학에서요. 그냥 동기 나오면 답이에요. 동기는 아니다. 아닌 것을 나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동기 나오면 답이 아니다. 요스트도 동기는 아니다. 끝. 거꾸로 이런 거 외우지 마십시오. 동기는 아니다. 요동친다. 요스트 동기는 아니다. 12번 갑니다. 슈퍼 갑니다. 순환 및 재순환. 순환 및 재순환은 뭐예요? 인생 중기죠. 그래서 성인 중기다. 46세. 순환 및 재순환 중기. 성인 중기다. 13번 갑니다. 인간 중심 진로 상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죠. 인간 중심. 따끈따끈하다. 비치시적이다.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객관적 이해를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인간 중심과 반대. 특성 요인이다. 학교 상담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담이다. 심리검사가 필수다. 객관적 분석이 필수다. 이해를 내담자에게 대한 자아 명료의 근거로 삼는다. 그래서 인간 중심은 객관적 이해와 관계없다. 인간 중심은 따끈따끈한 비지시적 상담이다. 공감, 무조건적 수용이다. 그래서 객관적 이해를 객관적 이해 나오면 뭐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특성 요인이다. 특성 요인 상담이다라고 보고요.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특성 요인과 항상 반대되는 게 내담자입니다. 보딘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보딘. 맨날 나오면 또 나와요. 보딘 명비소. 정신역동 띨띨하다. 명료화 시켜주죠. 비교해줘야겠죠. 소망과 방어를 알려주겠죠. 준시적 반응 범주는 아니다. 교수님, 준시적 반응 범주는 뭐예요? 알고 없어요. 이건 사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지시적 반응 범주, 준시적 반응 범주의 세부 사항에 대한 특수한 얘기인데 알 거 없어요. 너무 알면요 다쳐요. 너무 아는 게 오히려 바이러스예요. 그냥 준지적은 아니다. 명비소. 답 나왔잖아요. 15번 갑니다. 포괄적 직업상담. 이거 또 나왔네요. 포괄적 직업상담의 초기. 그래서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포괄적 직업상담, 크라이시스 다 포괄했죠. 초기에는 뭐요? 발달적 상담과 발달적 단계와 내담자 중심이 초기고, 중기는 제가 기억했죠. 설명드렸죠. 1회차야. 중기는 정신역동이고, 말기는 뭐예요? 행동지다. 나왔죠. 그래서 중기 나오니까 정신역동적 중기다. 그래서 중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기는 행동주의가 특성 이론이죠. 발달적 접근법과 내담자 중심은 초기, 정신역동적은 중기, 행동주의와 특성 이론은 말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옵니다. 16번 갑니다. 나오면 또 나옵니다. 맨날 똑같이요. 직업상담에서 직업카드 분류법, 여러분 알죠? 직업카드가 써 있는 건데 여기에 상담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카드. 여기는 기계,
여기는 뭔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카드를 보여주고 알 수 없는 거 버리고요. 또 싫은 거 기계 같은 거 버리고요. 아, 나는 상담, 사람관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그러면 사회형이구나라고 하는 걸 직업카드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흥미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직업 흥미 탐색이다. 흥미를 알아보는 거 직업카드 분류법이다. 17번 갑니다. 상담 이론과 그와 관련 상담 기법을 바르게 짝짜는 거. 형태 치료, 형태주의, 게스탈트, 그렇죠. 역할 연기. 그래서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겁니다. 게스탈트 상담할 때 역할, 네가 한번 역할 해봐. 응? 너 부모 마음이 어떤지 네가 부모 역할 한번 해봐. 이런 거 역할 연기입니다. 게스탈트. 그래서 역할 연기. 자각과 욕구. 자각. 네가 느끼는 거. 너 욕구가 뭐야? 네 감정을 한번 잘 들여다봐. 그래서 감정에 머무르기. 역할 연기, 감정에 머무르기는 형태주의다. 인지적 재구성. 인지 나오면 뭐예요? 인지, 정서, 행동 또는 인지 행동이라고 합니다. 인지, 정서, 행동이라고 하고 인지, 정서다. 저항의 해석. 저항, 해석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다. 이완 나오면 행동주의의 체계적 분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아들러 나왔네요. 아들러. 옳은 것을 모두 지가 다 체크되어 있네. 알아서. 아, 똑똑하네요. 컴퓨터가. 화면이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니은이 아니네요. 초기 기억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보다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한다. 경험을 객관적으로 파악. 경험, 객관적으로 파악 이런 말이 나오면 뭐예요? 객관적 파악하면 특성 요인이나 행동주의입니다. 아들러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특성 요인이나 행동주의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고요. 여기선 초기 기억에 대한 지각은 뭐예요? 느끼는 거죠. 내가 느끼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지각, 자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기억은 내담자가 마차가 아니라 마치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마치 김덕희 교수처럼 공부하자, 답만 포인트 찍자. 이게 아들러의 상담 기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초기 기억은 삶, 자기, 타인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세계관, 현재가 중요하다. 초기 기억에 대한 상담자 내담자 삶의 목표, 삶의 목표. 그래서 주요 과제가 뭐예요? 일, 사회, 성이죠. 그래서 성, 욕구를 갖고 건강한 욕구를 갖고 이 욕구가 지각이죠. 일을 하면서 또 사회 속에서 이런 거죠. 일, 사회, 성.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사회적 관심, 삶의 목표.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가 3문제 나왔습니다. 행동 수행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이것도 처음 나왔습니다. 4문제 나왔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나온 문제는요. 단어 찾기예요. 숨은 그림 찾기. 행동 수정 나오네요. 그럼 행동 찾아야겠대요. 문제 행동 나오네요. 문제 행동 수정해야죠. 문제 행동 수정. 찌찌뽕 답 4번. 또 처음 나온 문제는 대비 4번이 많다겠죠. 그러면 처음 나온 문제는 4번 찍고 아니면 교수님이 그랬어. 보기에 똑같은 단어나 의미가 있으면 그게 답이라고. 행동 나왔네. 행동, 찌찌폭. 문제 행동은 행동을 수정해야지. 오케이, 답이 보이네. 4번. 아름답잖아요. 처음 나와도. 그래서 얘는 알 필요 없죠. 20번 갑니다. 직업상담의 윤리학령. 이거는 기출 아주 번데기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직업상담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 위험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해서 내담자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을 지키는 건 필수인데 단이죠. 단 뭐예요? 뭐 폭력이나 불법행위, 자살, 전염병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비밀 유지를 지킬 필요가 없다.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웃기지 마라. 위급한 사항, 특수한 사항. 어떤 거예요? 자살 위험 다시 가면 자살, 불법, 폭력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비밀 지킬 필요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이론수에서 내가 많이 강조했고요. 그래서 20번 풀어봤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4문제, 5문제예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5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15개는 맞잖아요. 그럼 75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행동 나왔네? 이런 것들 유추하면 80점이고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 75점이고요. 재수가 좋으면 80에서 85점은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상담학 끝나고요. 이제 심리학 강의
들어갑니다. 21번 갑니다.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이건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한 선호나 선택의 기능이 아니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다라고 나왔습니다. 환경적 요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크럼볼츠의 사회학습의 유한학과.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환경 조건과 사건이 좋을수록 사회학습 잘하더라. 또 학습 경험이 많을수록, 과제 접근이 많을수록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여기 나오죠. 환경 조건과 사건, 환경 요인에 따라서 사회학습이 달라진다 나오죠. 환경적 요인 나오면 뭐예요? 크럼볼츠다. 환경적 요인 유한학과가 떠오르면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유한학과 크럼볼츠다. 교수님, 얘는 뭐예요? 패터슨은 뭐예요? 패터슨은 알 거 없어요. 여기서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갤라트는 뭐예요? 질레트예요? 갤라트예요. 데이비스는 뭐예요? 데이비스예요? 다비스예요?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크럼볼츠가 주인공입니다. 22번 갑니다. 다음 중 전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 의사 보유. 전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직을 예방한다는 것은 직장을 바꾸는 거죠. 직장을 바꾸는 건 왜 바꿔요? 적응을 못해서 바꾸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직업 적응 프로그램을 해야죠. 적응을 잘 해서 직장 바꾸지 말라고요. 그래서 직업 적응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하다. 23번 갑니다. 슈퍼의 발달 이론에 관한 중심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개인이 직업 기호와 직업을 좋아하는 것과 생애는 자아실현 과정으로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활동. 현실과 타협을 하려면 뭐 무조건적인 무대뽀예요? 깡패도 아니고.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된다. 자기 개념을 중요시했잖아요. 슈퍼는 자기 개념을 중요시했다. 자기 개념은 뭐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환경과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적응하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깡패가 하는 짓이다. 24번 갑니다. 슈퍼는 깡패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죠. 다음은 어떤 타당론과, 이것도 어렵게 보이죠. 천만의 말씀. 일단 영어를 버리세요. 또 영어 보는 사람 있어요. 진짜 개트레이입니다. 측정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했는가 또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 나오네. 개념. 개념 나오는 답이 뭐예요? 개념, 찌찌뽕. 제가 다 써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개념 타당도를, 개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성이라고 하죠. 구성. 그래서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 같은 말입니다. 개념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다라고 해서 심심한 사람 읽어보시고요. 아니 심심하면 바로 넘어가십시오. 개념 타당도다라고 보고요. 신뢰도 추정. 신뢰도는 뭐예요? 갔냐 안 갔냐죠. 옳은 곳. 정서 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의 신뢰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서 반응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검사, 재검사 기간을 거의 충분히 두면 더 왔다 갔다 하죠. 거의 뭐 예를 들면 뭐 정서 불안정한 심리적 검사를 받았고 1년 뒤에 받으면 1년치가 그만큼 얼마나 많이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두면 안 되죠. 거의 동시에 실시해야죠. 왜? 지금 정서가 반응이 좀 불안정한 사람이 신뢰도 갔냐 안 갔냐를 보려면 지금 했다가 또 봐야 정서를 확인할 수 있지 거리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 신뢰도는 뭐예요? 갔냐 안 갔냐. 같으려면 거의 동시에 실시해 갔죠. 상식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건 상식 문제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볼 필요 없죠.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처음 나온 문제 4번이 제일 많아요. 4번이 길죠. 그러면 그냥 이론대로 처음 나오는데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교수님 믿자. 그래. 제일 긴 게 4번이면 답이라겠어. 4번 찍으면 5점 먹고 들어가요. 얼마나 쉽습니까? 횟집이죠, 횟집. 인생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횟집 문제다. 26번 갑니다. 신입사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상사 후견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멘토라고 하죠. 멘토십 시스템 쉽죠. 27번 갑니다. 성인용 웩실로 지능검사의 처리 속도. 근데 이거 복잡해요. 그런데 이럴 때는 그냥 답만 외우세요.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영찾기, 기호쓰기, 지우기이거든요. 처리 속도에 해당하지만 퍼즐은 지각 추론이에요. 이것도 지각 추론. 퍼즐은 지각 추론이다. 퍼즐은 지각 추론에 해당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퍼즐은 아니다. 문제보 퍼즐 나오면 답입니다.
28번 갑니다.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진로 상담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직무 분석을 뭐 진로 상담의 목적이에요. 직무 분석하면 뭐 직무 분석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다 써야죠. 그래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가 아니다. 시험 문제 뭐뭐만 항상 반드시 이런 말 들어가면 다 거의 다 삑살입니다. 또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결국은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내용을 자꾸 공부하는 사람들은 삑살이에요.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만자, 항상, 뭐 반드시 이런 거 들어가면 반드시 답이 아니라고. 만자 들어가는데 답이 3번이지. 무슨 내용인데 그건 몰라요. 이런 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똑똑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횟집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회 맛있게 먹으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29번 갑니다. 특정 집단의 점수. 이거 또 나왔네요.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 한 개인의 100점 만점에서 상대적 위치. 그래서 100분이 95.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100분이 95의 의미가 뭐냐? 100점 만점에서 상위 5%다. 서열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00분이 점수다. 상대적 위치. 서열을 알 수 있는 거 100분이 점수다. 100분이 95는 나보다 점수를 못 맞은 사람이 95%가 있다. 상위 5%다라고 보는 거죠. 30번 갑니다. 홀랜드 나왔네요. 홀랜드도 먹고 들어가죠. 질서 정연하다. 꼼꼼쟁이 체계적이다. 도서관, 사서, 은행원, 현탐의 사진관 할 때 뭐예요? 현탐의 사진관, 관습형이죠. 그래서 정답 관습형이다. 31번 갑니다.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초기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아동기의 성장 과정에 부모의 영향, 부모의 흥미, 이런 거에 따라서 진로 발달이 영향되더라. 누구예요? 로죠. 그래서 우리 1회차에 풀어봤습니다. 로, 가정환경, 초기, 아동기 강조했다. 로의 욕구 이론이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중요한 영향, 직업 선택의 중요한 영향은 직업 흥미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론수에서 기억날 겁니다.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면 바둑에 흥미가 있고,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에 흥미가 있고, 엄마가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에 흥미가 있고, 이 흥미는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로 욕구 이론이다. 32번 갑니다. 셀리의 스트레스 또 나오네요. 셀리에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뭐요? 다혈질, 목표지향적, 성공지향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B형, 늑작지근하다. 인생 뭐 어때요? 늑작지근하다. 탈진 단계의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것은 뭐요? 심장병,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다혈질이죠. 목표지향적이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성공지향적이다. 저도 A형, U형인 것 같아요. P가 A형, B형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P는 또 A형입니다. 하지만 A형, B형은 P를 혈액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A형은 다혈질, 목표지향적, 성공지향적 이런 유형이고 B형은 늑작지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늑작지근하니 스트레스 안 받아요. 늦으면 어때요? 떨어지면 어때요? 돈 없으면 어때요? 그냥 사는 거지 뭘. 나는 자연인이다. B형, U형.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은 B형이 아니라 A형이다 라고 보고요. 33번 갑니다. 심리검, 여기서 공부를 잘못하면 얘를 외워요. 셀리에, SELI. 포인트를 잘못, 셀리엔지, 샐러드인지 알면 뭐예요? 샐러드가 얘기하면 어때요? 샐러드가 얘기해도 답을 다 맞출 수 있죠. 근데 쓸데없이 셀리에, SELE 이런 걸 외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술공조, 셀이도 생각. 이런 거는 뭐 셀리엔지, 샐러드인지, 요술공조, 셀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스트레스, 다혈질, 심장병은 A형이 많다. 쉽잖아요. U자형이다. 많이 배웠잖아요. 심리검사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검사의 결과는 가능한 내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웃기지 마라. 내담자와 함께 검사 결과를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4번 갑니다. 윌리엄슨 또 나왔네요. 4분의 3박자 짜자잔 짠짠 짜자잔 짠 분종진 예상추 나왔죠. 정답 1번이죠. 분종진 또 예상추 기억 분, 종, 리을, 진, 비읍 예방을 처방이라고 합니다. 예방을 다른 말로 처방이라고 합니다. 예상 추
여기서 예방을 다른 말로 처방이라고 한다. 분종진 예상축. 분종진 또 분종진 예상치를 외우십시오. 35번 갑니다. 다음의 특성을 가진 직무 분석 방법. 어렵죠.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미국 퍼큐 대학교 몇 거, 6거 이런 거 보지 말고요. 딱 직무 분석 기법 이거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직무 분석 기법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직위 분석 질문지 PAQ다. 개인 작업자 중심이다. 표준화된 분석법이다. 그래서 개인 작업자, 표준화된 분석법, PAQ 이런 수에서 배웠죠. 그럼 여기서 본 게 이것뿐이 없어요. 그냥 본 거 찍으면 돼요. 안면타 정도로. 얘 처음 봤어요. 얘 처음 봤어요. 얘 처음 봤어요. 오, 얘는 본 것 같아요. PAQ, 오, 얘 들었어. 오, 그럼 뭐 아는 거 찍으면 되죠. 직무 분석 질문지. 다른 말로 뭐래요? 직무 분석 질문지. 직위 분석 질문지. 똑같잖아요. 직무가 직이니까요. 직무 분석 질문지 써 있잖아요. 직무 분석 질문지는 직위 분석 질문이다. 정답 3번. 얼마나 쉬워요. 36번 갑니다. 여기서 또 잔소리 갑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이런 거 외우고 또 6가지 범죄에서 18개 이런 항목도 정하고 187개 정하고 왜 187개를 다 외우죠? 또 이런 거 적고 이 문제 나오면 폐지교도 똑같이 나와요. 직무 분석 기법은 직위 분석 질문이다. 영어로 PAQ라고 한다. 표준화된 작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갑니다. 직업정서검사. 이것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사무직업정사 나오면 맨날 똑같이 나와요. 이거 10대 겠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만 나와요. 사명 또는 명사 기억나죠? 아, 사무직업 나오네. 사명, 명칭 비교. 3번이네. 끝. 37번 갑니다. 스트레스 왜 이것도 뻔하죠. 스트레스는 옳은 것은 역유자형 관계다. 그렇지. 역유자형이지. 그래서 이게 유잖아요. 이게 역유고 아니죠. 이게 유죠. 이게 유 그렇죠. 이게 역유. 스트레스가 적당할 때 일의 능률이 많으면 내려가더라. 역유자형 나왔잖아요. 스트레스 역유자형 옳은 거 끝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 수행에 떨어지는 1차 함수 관계다. 왜 1차 함수, 2차 함수 수학의 정석 풀어보고 다 또 외우죠? 이런 공부는 헛발질입니다. 38번 갑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 직장 상사에서 야단 맞은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식구들에게 트집을 잡아서 화풀이 한다. 화풀이 나오면 뭐예요? 화풀이 전이, 전치. 이거는 상담학에도 많이 나옵니다. 상담학 심리학 공개 똑같이 나옵니다. 화풀이, 전이, 전치 나왔죠. 여우와 심포도 합리화. 또 남탓투사 39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레빈슨의 인생 발달은 성인은 뭐예요? 성인들이 변화를 좋아하냐 안정을 좋아하냐. 그래서 안정과 변화에 따라서 움직인다. 왜? 성인기니까 성인 안정과 변화다. 40번 갑니다. 롭키스트와 네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이죠. 미네소타 대학에서 나왔죠. 4가지 성격 차원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격 차원 뭐가 있습니까? 민영, 리지 있죠. 민혁이하고 리지는 서로 사랑을 했다. 민영, 리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리듬은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민첩성은 정확도가 아니라 속도다. 그래서 이론에 징그럽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요. 민영, 리지 아닌 게 뭐예요? 그렇죠. 친화성은 아니다. 친화성은 아니다. 끝 답 나왔죠. 조금 더 깊이 가면 친화성은 어디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빅5 이론에서 배웠죠. 빅5 이론, 외호성, 정경. 그래서 이 호감성을 친화성이라고 한다. 친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친화성은 빅5 이론에 해당한다.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4가지 성격 차원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부하면 심리학 무조건 폐지교도 80에서 90 맞습니다. 10점은 제발 좀 틀려주세요. 100점 맞으면 재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2회차 1강 마치고 저는 2강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